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이 카피됐다. 누구? 트럼프 거. 집무실에 앉아 있는데 여성 비서관들이 둘러서서 이렇게 유쾌하게 찍은 사진 뭐 이런 게 있죠. 이것을 미국 걸 따라했다라고 말한 사람이 강용석 변호사. 아, 오랜만이네요. 강용석 변호사. 그동안 소송으로 힘들었다고 들었는데 결국에 졌다고 그러죠. 네. 이걸 누가 그러더라고요. 다시 기어 나오고 있구나. 정청래 의원하고 특별한 사이잖아요. 두 사람이. 정청래 의원이 이제 슬슬 기어 나오나? 남성 비서관들과 사진을 찍었어도 이렇게 비난할까? 쇼를 한다며 쇼를 위한 비판 쇼를 하고 있는 꼴 아닌가? 끼니가 떨어졌나? 요즘 슬슬 기어 나오는 거 보니 이런 걸 써주는 중앙도 참 문 대통령 화이팅 이런 거였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관심병이라고 하죠. 관종. 뭐 관심병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볼 수 있는, 관심병이 깊어지면 지능도 갉아먹는구나 뭐 이런 느낌이더라고요. 이게 사실관계를 보면 청와대 사진이 먼저 촬영했고 먼저 이게 SNS에 노출시킨 거기 때문에 그 강용석 변호사 주장처럼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했다 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인 건 분명한데, 강용석 변호사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 모두 공통점이 뭐냐면 똑똑하긴 정말 똑똑하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하고 지향이 달라졌다.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처음에 사회생활 시작할 때는 진보적인 성향도 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와 길이 많이 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똑한 거 하나는 인정해야 된다. 진짜 겁나 똑똑하다. 이런 게 공통적인 평가거든요. 그런데 전후 사정도 없이 이 관심이 이렇게 고프면 이렇게 지능이 떨어지는 실수를 하기도 하는구나. 이렇게 관심병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싶더라고요. 아니 사실 이런 페이스북에 이런 걸 쓴 것에 대해서 아예 언급을 안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. 이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사실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기도 했고, 그런 사람이 페이스북에 뭘 올렸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갖다가 받아 적는 언론도 웃기지만,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게 처음이 아닌데,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정미홍 씨가 김정숙 여사 옷 발언했을 때도 그렇고요. 지금 강용석 변호사도 그렇고,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청와대의 반응도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. 그러니까 이런 일개에 진짜 좀 저급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까지도 일일이 대응을 해야 되느냐, 그러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. 청와대가 대응하지 않으면 사실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 정도의 팩트는 그냥 일반 시민들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, 또 우리 진영에 많은 파워 트위터리안이라던가 SNS 잘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. 이거는 명백하게 팩트 체크를 할 수도 있는 거고, 그것을 받아 적어서 언론이 되받아치기를 해줘야지 이렇게 일일이 청와대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들었어요. 그러니까 청와대 사진은 22일 오후 1시 50분께 촬영해서 오후 4시 26분 청와대 계정에 공개됐고요.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그 사진은 한국 시간으로 23일 오전 4시 41분이니까 했다면 미국 쪽에서 한 거지. 근데 사실 이 사진은요, 포즈가 똑같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숫자도 다르고요. 아니 근데 이게 뭐 특별한 사진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. 네. 예를 들면은 내가 야수님하고 둘이 사진을 찍고 그 사이에 마차님이 끼어있는 사진, 이런 사진은 흔히 있을 수 있잖아. 네. 가운데 여성 1명, 주위에 남자 2명 이렇게. 그 모든 사진은 다 표절이라고 말하는 뭐 이런 건데, 노이즈 마케팅으로 관심 받아 보는 거죠. 그래서 아까 관심병자 이렇게 말하는데, 관심병자보다 조금 더 기분 나쁜 말이 관심종자예요. 네. 관종. 그 종자가 종양의 종자인 것 같아요. 이렇게 지능을 갉아먹는 거 보니까. 아니 그런데 사실 강용석 변호사도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그냥 싫으니까 다 싫은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트집을 잡을 만한 거리가 없는 사진에서도 이런 발상이 나오는지 창의력은 인정합니다. 우리가 이렇게 언론들이 강용석 변호사를 무시하기 힘든 게 그냥 듣보잡이라고 치부해버리기에는 너무 유명해진 사람이거든요. 그러니까 더 이상 유명하게 만들어주면 안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한 번 유명세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죠. 한 번 유명해지고 나면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. 어떻게든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계속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강용석 변호사의 페이스북을 인용해서 보도한 그 언론을 보면 알 수 있죠. 무슨 의도로 그렇게 했는지.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 강용석이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게 다 싫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. 의도성이 있기 때문에 다 싫다는 중앙일보에 해당되는 거고, 강용석 변호사는 이걸로 이제 강용석이 아직까지 살아 있었네. 나 아직 안 죽었네. 뭐 이런 느낌을 주는 거고요. 그 노이즈 마케팅 때문에 뜬 사람이니까. 다만 좋은 점도 있죠. 중앙일보가 받아주지 않고 일반
보통 우리의 SNS 하는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았다면 그게 기정사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요. 그런데 이게 공론화, 여론이 논란이 되니까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것이 더 확인되는 측면이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다 나쁜 것만은 아니고요. 땡큐 강영석. 아니, 요즘 다시 활동을 재개하고 싶어 하는 모습이 보이는 게 최근에 김부선 씨 페북에도 본인이 변호사를 자처하겠다고 댓글을 단 적이 있었어요. 물론 김부선 씨도 거부했지만. 알겠습니다.